네, 영화 제작 아마 이번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유명한 영화제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제들, 그리고 국내에 어떤 영화제가 있는지, 그리고 출품을 할 때, 또 공모전, 이런 것들은 어디서 알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목표, 생각 열기, 영화제와 영화제 종류, 그리고 출품, 정리,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수업 목표, 영화제의 종류와 출품 방법을 안다. 생각 열기. 혹시 유명한 영화제 혹시 아세요? 유명한 영화제? 칸이 있고 또 베니스 뭐 기타 등등 우리나라에도 뭐 백상이라던가 뭐 많죠? 혹시 여러분들이 영화를 직접 만들어 봤던 분과 아니면 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또 영화제나 영상제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을지 혹은 거기에 직접 가서 본 적이 있을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하는 영화제 유명하죠. 그 영화제 실제로 가본 적 있는지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영화인들과 나름 근접한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함께 무언가를 즐기고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모전에 관심이 있는지 혹은 공모전에 관심은 있지만 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이 영상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영상 한번 참고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크게 큰 함성을 주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 홍보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이번에는 영화제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대표적인 영화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제란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수집하고 상영하는 행사를 의미를 합니다. 우열을 가려서 시상을 한다 라고 한다면 경쟁 영화제 부문 혹은 경쟁 부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면 비경쟁 영화제 혹은 비경쟁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영하는 영화의 범위나 어떤 그런 주체에 따라서 국제 영화제 혹은 국내 영화제, 그 밖에 지역별로 혹은 종류별로 규모별로 다양하게 영화제가 존재합니다. 국제영화 제작자 연맹 기준으로는 국제극영화 경쟁 부분 영화제, 국제극영화 비경쟁 부분 영화제, 장편 특수 경쟁 부분 영화제, 뭐 특정 부분 영화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일단 국제영화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국제극영화제 경쟁 부문의 영화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3개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역시 베니스, 칸, 베를린이 될 겁니다. 세계 3대 국제영화제의 일단 베니스 국제영화제부터 보면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하는 영화제로 1932년 창설된 세계 최초의 영화제입니다. 무솔리니 정권 하에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이 이후에는 영화의 예술성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황금사자상이란 걸 수여하게 되죠. 이게 1등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베니스 국제영화제는 매년 8월 말에 개최되곤 합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깐느입니다. 깐느. 깐느 국제영화제는 이제 프랑스 깐느에서 하게 되고요. 1946년에 창설된 세계 최대의 영화제로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제였어요. 장편 극영화 경쟁 부문을 비롯한 국제적인 매매 시장이 동시에 개최됩니다. 여기에서는 주요 관점이 재능과 실험, 대중성과 작품성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1등상은 황금 종려상이고요. 또 칸 국제영화제는 보통 매년 5월에 개최됩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베를린 국제영화제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1951년에 독일의 어떤 통일을 기원하면서 시작된 영화제입니다. 약 10여일 동안 400여 편의 장단편 영화를 상영하고 3대 영화제 중 가장 비평가 위주의 예술작품을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등상으로는 금곰상을 수여하게 되고요. 베를린 국제영화제는 보통 매년 2월에 개최가 됩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넣어봤어요. 근래 미나리로 또 윤여정 선생님과 또 전에 기생충으로 봉준호 감독님이 여기서 상을 받았죠. 1929년에 호텔에서 시작된 1회 시상식 이후로 오늘날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입니다. 수천 명의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 결과로 시상을 진행을 하고요. 또한 오스카상으로 유명한 시상식이에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헐리우드 영화가 주요 대상이고, 사실 이게 미국 시상식이기에 할리우드 혹은 영국에서 제작된 미국 영화, 또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나 문화가 위주 그런 관점으로 상을 주곤 했는데, 그렇기에 한국 작품이 어떤 상을 받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참고 영상인데,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 시상식 그리고 세계 3대 영화제에 관련된 간단한 설명이 있는 참고 영상입니다. 영화 감독의 재능과 창의적인 시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영화제가 있습니다. 손에 칼을 쥐고 있는 기사 모양의 트로피로 유명한 영화제도 하나 있죠. 오늘은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라 불리는 칸을 비롯하여 미국 최대의 영화상인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해 준비해보았습니다. 베니스 영화제와 베를린 영화제는 영상 후반부에 다루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칸입니다. 프랑스의 자존심, 칸 영화제는 1946년 시작한 이래 오늘날 국제영화제 중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화제는 매년 5월 프랑스의 남부지방인 칸에서 열리며 국제영화제의 메카라 불리는데요. 사실 1932년 베니스 영화제가 개최되자 프랑스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39년 개최를 목표로 기획했죠.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1946년에 첫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카데미 시상식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상으로 손꼽히는 아카데미 시상식은 1929년 MGM의 설립자 로버트 메이어가 설립한 아카데미 회원들이 수여하는 시상식입니다. MGM은 미국의 영화 배급사로 여러분들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 숫사자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 배급사가 MGM이며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할리우드 영화가 대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영화 시상식이 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영화 관련 시상식 중 가장 유명하고 중요하며 영화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권위 있는 상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칸과 아카데미의 상징입니다. 먼저 칸입니다. 칸의 상징은 영화제에서 경쟁 부문 초청작 가운데 최고 작품에게 주어지는 황금 종려상입니다. 종려는 칸 영화제의 로고이자 트로피를 상징하는데요. 보시는 ip사귀가 종려나무의 ip사귀이며 프랑스의 영화 감독이자 시인인 장 코크토 감독이 디자인했습니다. 현재 수여되는 트로피는 1998년부터 스위스의 보석 및 시계 브랜드인 쇼파드에서 디자인과 제작을 맡고 있습니다.
황금 종려상은 75%의 금과 25%의 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리스탈 받침대로 완성됩니다. 다음은 아카데미입니다. 시상식의 상징은 일명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아카데미 트로피인데요. 금으로 도금된 오스카상은 높이 34.5cm, 무게 3.4kg로 5개의 필름 릴 위에 검을 짚고선 기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카라는 말은 오스카 삼촌과 똑같이 닮았다는 아카데미 협회의 도서관 직원의 말을 신문 기자가 칼럼에 쓰면서 알려졌다는 썰, 혹은 두 차례나 아카데미상을 탄 여배우 베티 데이비스가 트로피를 뒤에서 보았을 때 현 남편 오스카와 꼭 닮아서 오스카라고 명명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닉네임은 1939년까지 공식 석상에서 부르지 않았으나 지금은 오스카란 이름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역대 한국 수상작. 다음은 대한민국을 빛낸 역대 한국 수상작에 대해 소개해드릴 건데요. 먼저 칸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수상한 우리나라 영화는 1984년 이두용 감독의 물레야 물레야가 특별부문상을 수상하며 시작됐습니다.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은 우리나라 영화 사상 처음으로 1999년 제52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으며 그해 송일권 감독의 소풍이 단편 부문에 출품하여 우리나라 영화 사상 최초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2002년 임권택 감독이 취하선으로 감독상을, 2004년 올드보이의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 대상을, 2007년 밀양의 전두현 씨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죠. 또한 2009년에는 박지의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상을, 2010년 시의 이창동 감독과 하하하의 홍상수 감독이 각각 각본상과 주목할 만한 시선부문 대상을, 2011년 아리랑의 김기덕 감독이 주목할 만한 시선부문 대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이후 2019년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으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영화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다음은 아카데미 시상식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101년의 역사상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수상하기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처음이었습니다. 아시아계 작가가 각본상을 탄 것도 92년 만의 쾌거였죠. 역대 아카데미 작품상을 보시면 1977년 로키, 92년 양대의 추모, 98년 타이타닉, 2001년 글래디에이터, 2004년 간지의 제왕, 2011년 킹스 스피치 등 이름만 들어도 억소리 나는 할리우드 작품들이 대거 수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상 수상은 말 그대로 역사적인 사건이 됐으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3대 영화제라 불리는 베니스 영화제와 베를린 영화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베니스 영화제입니다. 베니스 영화제는 1932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제 영화제로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갖고 있으며 칸 영화제의 개최 동기가 되기도 했죠. 영화제의 상징은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에게 주어지는 날개 달린 사자인 황금 사자인데요. 성경 이야기인 성마르코와 사자에서 유래됐습니다. 성경 속의 성마가를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날개 달린 사자이며 이 사자는 베니스를 지켜주는 성스러운 동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로는 1987년 제44회 행사에서 임권택 감독의 세바제로 배우 강수현 씨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것이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후 2002년 오아시스의 이창동 감독과 문소리 배우가 각각 특별 감독상과 신인 배우상을 수상했고 2012년 행사에서는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황금 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를린 영화제입니다. 동서 화합을 가치로 내걸고 당시 분단 상태에 있던 독일의 통일을 기원하는 영화제로 시작한 베를린 영화제는 1951년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2월 중순에 약 10일간에 걸쳐 개최되며 전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영화제로도 유명한데요. 영화제의 상징은 베를린을 상징하는 동물이자 경쟁 부문 출품작 가운데 최우수상에게 주어지는 금곰상입니다. 영화제의 로고인 곰은 빨간 혀와 발톱을 가지고 있으며 황금 잎사귀 무늬가 새겨진 방패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죠. 한국 영화로는 1958년 동아 영화사에 시집가는 날을 처음으로 출품한 이래 거의 매년 극 영화와 문화 영화를 출품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은 2000년 섬, 2001년 수치인 불명에 이어 2002년 나쁜 남자를 통해 한국 최초로 3년 연속 국제영화제 진출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전세계 영화인들의 주목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을 계기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인물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계뿐만 아니라 예술과 스포츠, 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인들의 활약이 더욱 펼쳐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국내에 있는 영화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어요. 한국 산업, 영화 산업이 침체기에 빠져 있었던 그 시기에 부흥을 위해 태동이 되었고,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아시아 영화의 비전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1996년에 창립되었고, 한국은 물론 지금은 아시아 영화 산업의 어떤 발전, 그리고 도움을 주고 있죠. 아시아 영화의 신선함을 전달하고 영상 관계자들과 일반 관객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여기에 가면은 실제로 술집이나 아니면은 기타 행사장에서 수많은 감독들과 배우를 비롯한 영화에 관련된 제작진들, 관계자들을 실제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년 가을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가 됩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인데 1997년에 시작된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국제 장르 영화제 중에 하나로 판타지, 코미디, 로맨스, 액션 영화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고 있으면서 영화의 주제는 사랑, 환상, 모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유럽의 판타지 영화제의 협력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장르 영화제로 성장했습니다. 매년 여름 경기도 부천시에서 개최가 되는 영화제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3대 영화제가 있어요. 그래서 3대 영화제를 또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볼 거는 대종상 영화제입니다. 현재 문체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리고 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후원을 하는 영화 시상식으로 1958년에는 우수국산 영화 시상식으로 시작되었고 1962년에 대종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3대 영화제 중에 가장 역사가 깊으나 논란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뉴스 같은 거에 올라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대종상 영화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도가 다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의 어떤 시상의 관점은 흥행 대작 위주의 작품을 시상을 하곤 합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청룡영화상입니다. 1963년 조선일보 주최로 시작되었다가 1973년 한국 영화의 질이 떨어졌다고 생각해가지고 폐지가 되었는데 이 이후에 1990년에 스포츠조선과 조선일보의 후원으로 다시 부활하게 돼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영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제 백상예술대상인데 1965년에 1회를 시작으로 일간스포츠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종합예술상입니다. 대중문화예술의 시상 대상은 전년도 시상식 다음 달부터 그해의 시상식 전달까지 상연, 방영된 대중문화 작품 가운데 영화, TV 부문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대예술도 심사를 하곤 했었는데 요새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 할 거예요, 아마.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또 관련 영상을 한번 볼 건데 어떤 배우들이 이제 수상을 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어떤 작품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심하게 망하기도 하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상까지 받는 작품도 있었는데요. 그 100편 다 결과가 다르다는 건 좀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100편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잘해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는 참 많은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세상은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꿋꿋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평소에 똑같이 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한테는 동백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곧 반드시 여러분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힘든데 세상이 못 알아준다고 생각을 할 때 속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나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동백꽃이 곧 활짝 피기를 저 배우 오정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 같은 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쉽지 않았구나. 쉽지 않은 길을 걷고 나서 그 자리에 올라갔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에는 이게 잘은 모르겠으나 어떤 울림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진실되고 솔직한 그런 모습들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자, 그 외에 또 다양한 대한민국 영화제가 있어요. 다큐멘터리 부분도 있고, 애니메이션, 단편, 초단편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독립 부분도 있고, 음악 부분도 있고, 청소년 대상, 대학생 대상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인권, 여성, 소수자 부분도 있고, 또 그 외에 다양한 부분도 있고, 여기에 적혀 있는 거 말고도 당연히 많은 영화제와 영상제가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영화제나 영상제에 어떻게 출품을 하느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다음의 사이트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위디피, 싱굿, 데티즌, 링커리어, 캠퍼스몬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 및 영화제, 영상제에 대한 어떤 홍보 글들이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청소년 혹은 학생이었을 때 어떤 영화를 부족하지만서도 만들고 나서 이런 데 출품을 하게 되면은 웬만하면은 상을 다 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도전해봐도 좋을 거다. 좋은 경험일 거고,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되면은 보람도 느낄 거고, 상까지 받으면은 자신의 어떤 스펙이라던가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한 번쯤 꼭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조금이나마 그래도 아마추어나 세미프로 이 사이에서의 어떤 작업을 꿈꾸고 있다, 혹은 사람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필름메이커스라는 사이트에서 오디션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오디션 공고를 올리기도 하면서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세계 3대 영화제는 베니스, 칸느, 베를린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3대 영화제는 대종상,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국제 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있다. 또 추가적으로 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공모전 사이트나 필름메이커스를 활용하면은 누구든 영화 촬영 및 출품에 도전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은 한번 시도를 해봐라 라는 것까지. 자, 이렇게 고등학생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화 제작 수업은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이 영상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